이제부터 엄빠님들께서 누군가에게 현금을 입금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는 상황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마 엄빠의 첫째 아들입니다. 이제부터 엄빠님들께서 누군가에게 현금을 입금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냅다 입금했다가는 한 푼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아무리 조심하신다고 해도 간과하시면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는 상황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우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걱정마 엄빠 지금 시작합니다.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저희 걱정마 엄빠에서 자주 소개해드린 단어 중 하나인데요. 예전에는 범죄자들이 피해자를 속여서 계좌이체를 통해 직접 입금받는 방식을 많이 택했었는데요. 요즘은 피싱 전화에 속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이나 금품을 편취하는 대면 편취형 수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에이, 나는 그런 거 안 속아 하시는 분들이라도 지금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요즘 엄빠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당근마켓에도 대면 편취형 수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9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정상적인 중고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범으로 몰려서 입출금이 싹 막힌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경찰이나 금융기관 모두 이런 피해를 구제하는 게 쉽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A씨는 당근마켓을 통해서 금목걸이를 B씨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A씨는 은행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에 자기 집 앞으로 찾아온 B씨에게 금목걸이를 건넸다고 합니다. 여기서 엄빠님들 문제될 부분이 보이시나요? 사실 누구나 이런 상황이라면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A씨는 중고거래를 마친 20분 뒤에 은행에서 사기가 의심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6시에 A씨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에 연루된 계좌로 신고돼서 현금 입출금이 모두 막히고 말았습니다. 정상적인 거래였고 어떠한 정황도 없었는데 A씨는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이 묶이면서 엄청난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알고 보니 돈을 붙인 사람은 금목걸이를 전달한 B씨가 아닌 제3자, 즉 C씨였습니다. 사전에 B씨가 다른 판매자로 위장해서 C씨에게 금목걸이를 판다고 거짓말을 쳤고요. 그러면서 A씨의 계좌번호를 C씨에게 넘긴 거죠. 그래서 C씨는 금목걸이를 사기 위해서 A씨의 계좌번호에 돈을 입금했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B씨가 A씨에게 금목걸이를 받자마자 잠적했고요. 그럼 C씨는 돈을 입금했는데 B씨가 잠적했으니까 경찰에 신고한 거죠. 증거는 B씨가 C씨에게 전달해준 계좌번호이기 때문에 계좌번호는 말 그대로 사기꾼의 계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편 A씨는 통장 입출금이 중단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현행법상 이 계좌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C씨에게 돈을 돌려줘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A씨는 금목걸이도 잃고 C씨에게 다시 돈을 돌려줘야 하니까 돈도 잃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 보이스피싱이 힘든 게 뭐냐면요,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실을 증명하고 밝혀야 한다는 게 더 억울한 건데요. 실제로 A씨는 경찰서를 직접 찾아갔는데 경찰서에서는 A씨가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사기 피의자 신분이 되었고 금전적 피해를 보지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할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정말 억울했던 A씨는 은행을 이어서 방문했죠. 은행에서는 사기 거래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거나 C씨가 고소를 취하해야지만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C씨한테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해야 하는데 A씨는 당시에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C씨에게 먼저 연락할 수는 없었고요. C씨 측에서 먼저 접촉을 시도해야만 합의도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엄빠님들도 잘 생각해보세요. C씨 입장에서 A씨에게 연락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결국 A씨는 중고거래 당시에 찍혔을 CCTV를 경찰 측에 요청했고 동시에 C씨가 경찰에 사건을 접수해서 그제서야 피해 사실이 소명되었고요. 최종적으로 은행 계좌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기가 이번 한 번만 일어났던 건 아닙니다. 지난 6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요. 작년 12월에도 비슷한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행법의 개정들이 필요할 텐데요. 사실 법이 개정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개개인별로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금을 입출금하는 중고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과 통장의 입금인 신원을 각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습니다. 당근마켓의 특성상 동네 사람들끼리 왜 이러세요? 라며 요청을 넘기려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간 아까 말씀드린 최악의 상황을 만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제부터는 각별하게 신분증을 확인하시고 중고거래 하시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금 입금, 출금 거래를 많이 하는 중고거래 시 꼭 확인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걷는다는 유비무환의 정신, 요즘같이 흉흉한 세상에서는 필수 덕목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